우선 감가상각률이 상승하기 직전에 우리가 생각하는 경제는 스테디 스테이트에 있었고요. 바로 그 스테디 스테이트이 요점입니다. 뭐 또는 뭐 점이 요 점이라고 표현해도 상관없고요. 그 다음에 뭐 1인당 자본 스탁이 K 스타였다, 혹은 뭐 1인당 GDP가 Y 스타였다라고 표현해도 뭐 상관없습니다. 대충 다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는 아니까요. 뭐 개인적으로 정확하게 표현하는 거를 뭐 제가 선호하지 않는 건 아닌데, 뭐 대충 얘기해도 무슨 얘기를 하는지 대충 알아듣기 때문에 뭐 이렇게 글을 쓰거나 아니면 뭐 명확하게 의견을 전달해야 될 때는 뭐 가능한 정확하게 표현을 해야 되겠지만, 뭐 그냥 말로 서로 얘기할 때는 서로 뭐 알아들으면 되니까요. 그냥 그 정도면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릴 때는 글로 전달하듯이 뭐 논문을 쓰듯이 혹은 책을 쓰듯이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야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저한테 뭔가를 이야기할 때는 뭐 그냥 서로 알아들을 정도만 얘기해도 괜찮다는 뜻입니다. 뭐 그리고 저희들끼리 얘기할 때도 뭐 그렇게 사람마다 성향의 차이는 있지만 뭐 그렇게 정확하게 막 서로 이야기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요. 저는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경작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뭐 대충 뭐 아이디어가 중요한 거니까요. 뭐 디테일하게 정확하게 하는 거는 뭐 나중에 혼자 논문 쓸 때나 그렇게 쓰는 거지. 최초의 스테디 스테이트는 케이스타였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제 감가상각률이 상승한다면 이제 감가상각 곡선이 뭐 직선이 뭐 아무렇게나 말씀하셔도 상관없어요. 감가상각 곡선이 이렇게 이제 원점을 중심으로 로테이트 하겠죠. 뭐 피벗 한다, 로테이트 한다, 뭐 다 좋습니다. 쉬프트 하는 건 아니죠. 그죠? 쉬프트 하는 거는 이게 좀 달라요. 좀 이렇게 이런 걸 우리가 좀 쉬프트라고 하죠. 이렇게 이동하는 게 쉬프트고요. 혹은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 이렇게 이동하는 게 쉬프트고, 원점을 끼고 이제 축으로 해서 돌아가는 거니까 쉬프트라는 표현을 적절하지는 않습니다. 뭐 여하튼 감가상각률이 상승하게 되면 감가상각 곡선은 더 이상 이전 상태에 머물러 있지 않겠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제가 또 지워보겠습니다. 더 이상 이러한 감가상각 곡선을 갖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러면 새로운 스테디 스테이트로 이동해 가겠구나. 우리가 생각하는 거시경제는 현재의 스테디 스테이트이 더 이상 스테디 스테이트이 아니기 때문에 스테디 스테이트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새로운 스테디 스테이트이 결정이 될 것이고, 그러면 현재 스테디 스테이트에서 새로운 스테디 스테이트로의 변화가 나타날 것이다. 경제가 이동해 갈 것이다. 이런 얘기를 이제 우리가 투자율의 변화에서 했고요. 여기서도 또 한번 해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투자 곡선과 감가상각 곡선이 만나는 점이 어디냐면 바로 요 점이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새로운 스테디 스테이트 될 거예요. 스테디 스테이트 찾는 건 이제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점에서 순 투자가 제로가 되고요. 넷 인베스트먼트가 제로가 되겠죠. 그럼 이제 어, 우리가 생각하는 거시경제는 지금 K스타에 있단 말이에요. 이 K스타만큼의 자본을 축적한 상태에서 지금 현재 감가상각률은 상승을 했고, 그렇다면 이제 1인당 자본 스탁은 어떻게 될까? 여전히 K스타에 머물러 있지는 않겠죠. 왜냐하면 새로운 스테디 스테이트 달라졌기 때문에 새로운 스테디 스테이트로 이동해 갈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이동해 갈 것인가? 현재 1인당 자본 스탁 수준은 K스타인데, 이 수준에서 생각해 보시면 투자는 이만큼 이루어지고 감가상각은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이 이루어집니다. 제가 곡선이 좀 잘려 있지만 이렇게 연결해서 생각해 보시면 이만큼이 바로 넷 인베스트먼트가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1인당 자본 스탁이 저만큼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넷 인베스트먼트가 마이너스니까. 그러면 다음 기에 한 기간 뒤, 다시 말해서 감가상각률이 상승한 뒤 한 기간 후에는 1인당 자본 스탁이 이만큼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만큼 오겠죠. 여기까지. 이거와 같은 길이만큼 이만큼 1인당 자본 스탁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빠른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뭐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그 뭐 내전 상태에 들어갔다라고 생각하셔도 괜찮고요. 지속적인 어떤 뭐 환경 변화에 노출이 되어서 자연재해가 발생하는 빈도가 전보다 높아졌다, 뭐 이렇게 생각하셔도 괜찮고, 뭐 여하튼 감가상각률이 높아졌다는 것은 자본이 보다 더 빠른 속도로 마모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자본의 마모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속도를 투자가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죠. 이제 메인티넌스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자본이 마모가 되는 거예요. 마모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걸 그 속도에 맞춰서 유지 보수가 되지 못하는 상태라고 생각한다면 뭐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하튼 자본 스탁은 여기까지 줄어들겠죠. 여기까지 올 거예요. 이 수준에서도 여전히 순투자가 마이너스니까 계속해서 자본 스탁은 줄어들겠죠. 그래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새로운 스테디 스테이트인 K 더블 스타로 수렴해 갈 거예요. 1인당 GDP도 우리가 아까 투자율의 변화와 반대 방향으로 생각해서 얘기할 수 있겠죠. 감가상각률이 상승하기 전에 1인당 GDP는 Y스타였었습니다. 그런데 감가상각률이 상승하고 자본 스탁이 빠른 속도로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더 빠른 속도로 마모가 되는 것이죠. 근데 그거에 맞춰서 투자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니까 새로운 스테디 스테이트로 수렴해 가는 것이고, 새로운 스테디 스테이트는 전보다 1인당 자본 스탁도 낮고 1인당 GDP도 더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충분히 흐른다면 1인당 GDP도 Y 더블 스타로 감소해 가겠죠. 처음엔 빠르게 줄어들고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다시 말해서 새로운 스테디 스테이트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감소하는 정도는 조금씩 줄어들겠죠. 그래서 이걸 시간에 대한 변화로 표현한다면 감가상각률이 상승하기 전엔 일정하게 1인당 GDP가 유지가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감가상각률이 상승하면 자본 스탁이 빠른 속도로 줄어들 테니까 당연히 1인당 GDP도 빠른 속도로 줄어들겠죠. 이렇게 휙 줄어들다가 점점점 시간이 흘러가면 추가로 감소하는 자본 스탁이 점점 줄어드니까 순투자 마이너스 정도가 점점점 작아지잖아요. 1인당 GDP가 감소하는 속도도 전보다는 더디게 나타나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전의 스테디 스테이트에서 새로운 스테디 스테이트로 어떻게 1인당 GDP가 변화해 가는지를 이제 이러한 형태의 그림으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이러한 형태의 그림을 이제 충격 반응 곡선, 뭐 충격 반응 함수 이렇게 impulse response라고 얘기하는데요. 충격 반응 곡선, 뭐 충격 반응 함수. 거시경제학자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형태의 그림입니다. 그래서 뭐 어떤 충격이 발생하기 전에는 일정한 상태에 있다가 뭐 스테디 스테이트 상태에 있다가 이제 충격이 빵 하고 오면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갖는 인플레이션, 뭐 인플레이션에 대한 얘기 나중에 제가 다 하겠습니다. 뭐 우리가 관심을 갖는 주요한 거시경제 변수들, 1인당 GDP 어떠한 방향으로 변화해 가는지, 그 다음에 물론 이제 이 그림은 제가 뭐 만화같이 그려놓은 거긴 하지만 말도 안 되게 방향만 맞춰서 그려놓는 건데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거시경제를 굉장히 디테일하게 묘사할 수 있다면 충격이 한번 빵 왔을 때 그 충격이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이 되는지도 얘기할 수 있겠죠. 뭐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조금 다른 이야기인데요. 어떤 측면에서 조금 다른 이야기냐면 제가 1인 스테디 스테이트에서의 1인당 자본 스탁을 이렇게 표현했었습니다. S의 A의 델타의 2분의 3승이라고 썼는데요. 잘 보시면 우리가 첫 번째 익스페리먼트가 뭐였었냐면 S에 대한 거였고, 두 번째 익스페리먼트가 델타에 대한 거였었어요. 그럼 세 번째 익스페리먼트는 A에 대한 거여야 되지 않겠느냐? 바로 이제 다음에 나오고요. 세 번째 익스페리먼트는 스테디 스테이트 1인당 자본 스탁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국가 경제가 거시경제가 보유하고 있는 자본 스탁이 파괴가 되는 경우를 한번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야기가 조금 달라요. 그다음에 뭐 마지막에 A에 가서는 뭐 비슷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익스페리먼트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두 번째 실험에서는 스테디 스테이트이 달라지잖아요. 지금 우리가 보는 세 번째 익스페리먼트에서는 자본 스탁이 파괴가 되는 경우에는 스테디 스테이트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보시면 스테디 스테이트이 달라지는 게 없잖아요. 자본 스탁이 파괴가 된다는 말은 S나 A나 델타가 변한다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스테디 스테이트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실험에서는 S가 상승했고 델타가 상승했기 때문에 당연히 스테디 스테이트 1인당 자본 스탁 수준이 달라져요. 그래서 이전 스테디 스테이트에서 새로운 스테디 스테이트로의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데, 지금 보려고 하는 익스페리먼트는 그러한 변화가 아니라 최초의 스테디 스테이트로 다시 되돌아가는 현상이 어떠한 방식으로 나타나는지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특징은 스테디 스테이트이 달라지진 않습니다. 자, 우선 최초의 경제는 스테디 스테이트에 있었어요. 요점입니다. 뭐 혹은 K스타 혹은 뭐 Y스타 이렇게 표시하면 되겠죠. 이런 상태에 있었는데 뭐 S나 A나 델타 이런 것이 변한 게 아니라 순수하게 자본 스탁이 파괴가 됐어요. 그래서 현재 이 국가 경제, 거시 경제가 보유하고 있었던 1인당 자본 스탁 수준은 K스타였는데 이 K스타에서 자본 스탁이 일부 파괴가 돼서 K로 줄어든 것이죠. 뭐 여러 가지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쓰나미가 왔거나 혹은 뭐 태풍 피해가 굉장히 극심하거나 허리케인 같은 경우에 뭐 전에 과거에 있었던 뭐 허리케인 카트리나 같은 경우에는 뭐 그 이쪽 플로리다 뭐 뉴올리언즈 이쪽 지역을 완전히 그 초토화시켰기 때문에 사실 뭐 인명 피해도 정말 어마어마했고요. 한번 이제 그러한 그 상상하기 어려운 규모의 그 자연재해를 겪게 되면 사실 상당히 많은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겠죠. 뭐 그런 상황을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자본 스탁이 K스타에서 K로 크게 줄어들었어요. 그러면 곡선 자체가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생산함수 달라지지 않고 감가상각 곡선 달라지지 않고 그 다음에 투자 곡선 달라지지 않습니다. 뭐만 달라지냐면 현재 우리의 포지션만 달라지는 거예요. 현재 우리의 포지션이 K스타였었는데 자본 스탁이 줄어들면서 이제 K로 그 포지션이 달라진 것이죠. 이제 현재 그러면 우리는 K에 도달한 거예요. 자본 스탁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럼 이제 K에서 어떠한 현상이 나타나는지만 생각하면 되겠죠. 자본 스탁은 우리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K라고 하는 자본 스탁은 스테디 스테이트 자본 스탁인 K스타보다 더 적은 수준이에요. 그렇다면 당연히 순투자는 0보다 클 것이고 자본 축적이 빠르게 일어나겠죠. 그림에서 보시면 현재 우리의 자본 스탁은 K고요. 자본 스탁이 파괴가 됐으니까 그러면 이제 순투자는 0보다 커지겠죠. 그래서 자본 축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가면 이제 이쪽 방향으로 다시 수렴해 가겠죠. 그래서 K스타 바깥으로 튕겨져 나왔다가 다시 K스타로 수렴해 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이제 우리가 세 번째 보고 있는 자본 스탁의 파괴라고 할 수 있겠죠. 1인당 GDP는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최초의 자본 스탁이 파괴가 되기 전에는 이제 이 수준이었었고요. 그러다가 자본 스탁이 파괴가 되면 1인당 GDP가 이렇게 확 줄어들겠죠. 여기까지 Y까지. 그런 다음에 자본 축적이 빠르게 일어날 테니까 생산함 수를 따라서 이렇게 1인당 GDP도 이전 수준 Y스타의 수준으로 되돌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시간에 따른 변화로 표현해 본다면 이제 앞에 봤던 두 번의 실험에서와는 다르게 최초의 수준으로 다시 되돌아가죠. 한번 비교해 볼까요? 이건 이제 감가상각이 상승하는 경우인데 최초의 수준으로 돌아가지 않고 새로운 스테디 스테이트로 이동해 가는 것이고요. 첫 번째 투자율의 변화도 마찬가지예요. 새로운 스테디 스테이트로 이동해 갑니다. 왜냐하면 S도 K스타라고 하는 스테디 스테이트 1인당 자본 스탁을 결정하는 하나의 요인이잖아요. S도 그렇고 델타도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이 바뀌면 이러한 값들이 달라지면 스테디 스테이트 자체가 달라져서 완전히 다른 경로로 가게 되고 지금 우리가 세 번째 보고 있는 것은 현재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1인당 자본 스탁의 규모가 줄어든 거예요. 스테디 스테이트이 달라진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 수준으로 다시 되돌아가겠죠. 그래서 새로운 스테디 스테이트라고 하는 건 없습니다. 이전 수준으로 스테디 스테이트 달라지지 않고 이전 수준으로 이제 되돌아가는 현상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이 시점에서 자본 스탁이 파괴가 되어 자본 스탁이 줄어들게 되면 당연히 Y가 줄어들게 되고 1인당 GDP가 줄어들게 되고 자본 스탁이 줄어들었어요. 스테디 스테이트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하면 그럼 다시 이제 스테디 스테이트 방향으로 수렴하려고 하는 이제 사실 힘이 생기는 거잖아요. 일종의 포스가 생기는데 그 원동력은 사실상 자본 축적의 운동 법칙에서 오는 것입니다. 순투자가 0보다 커지면 자본 축적이 빠른 속도로 이루어져서 다시 이전 수준 K스타로 이제 되돌아가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당연히 1인당 GDP도 이제 Y스타로 수렴하겠죠. 이렇게 이동해 갈 것입니다.
뭐 이게 대표적인 충격 반응 곡선, 충격 반응 함수라고 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 엑스페리먼트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K스타는 이렇게 생겼어요. S의 A의 델타의 2분의 3승. 여기에 이제 A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A의 변화가 바로 생산성의 증가인데, 무슨 A가 증가하는 경우.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는 새로운 스테디 스테이트를 이야기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전 스테디 스테이트에서 이제 새로운 스테디 스테이트로의 변화를 이제 우리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실험 S와 두 번째 실험 델타, 그다음에 A 이 세 가지는 되게 비슷한 실험이겠죠. 스테디 스테이트이 달라져서 과거의 스테디 스테이트에서 새로운 스테디 스테이트로의 이제 변화를 우리가 추적하는 것이니까요. 다만 이제 우리가 세 번째 바로 직전에 봤던 실험은 조금 그 성격이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스테디 스테이트 자체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었었으니까. 생산성의 변화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조금 복잡한데요. 아주 조금. 우선 생산함수를 생각해 보시면 생산함수에 A가 있습니다. 그래서 A가 변하면 생산함수가 이동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투자 곡선을 보시면 투자 곡선에도 A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투자는 생산함수에다가 S를 곱한 거잖아요. S만큼의 투자가 이루어지니까. 그래서 투자 곡선도 A가 달라지면 이동해야 됩니다. 감가상각은 당연히 델타만 달라지지 않는다면 달라질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델타는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A가 변하기 전에 지금 이 그림에서는 이제 점선만 한번 생각해 보시죠. A가 변하기 전에 우리가 생각하는 거시경제는 스테디 스테이트에 있었다라고 하면 바로 그 스테디 스테이트는 여기일 거예요. 그러니까 생산성이 변하기 전에 투자 곡선과 감가상각 곡선이 만나는 점이니까 이 점을 이제 우리가 쉽게 찾을 수 있고 현재 생산성의 변화가 나타나기 전에 1인당 자본 스탁은 K스타였다. 그러니까 스테디 스테이트에 있었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 점에서 이제 출발을 해보죠. 요 점, 뭐 혹은 요 점 다 좋습니다. 여기서 출발을 해보죠. 이제 생산성이 증가했습니다. 그러면 생산함수도 이 화살표 방향을 따라서 위쪽으로 이동할 것이고 투자 곡선에도 생산성 A가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투자 곡선도 화살표 방향으로 이동을 할 거예요. 그럼 이제 더 이상 이전의 생산함수와 이전의 생산성이라고 이전의 투자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으니까 다 지워버리죠. 그럼 보기가 좀 더 좋을 거예요. 지워버리죠. 투자 곡선도 이전의 투자 곡선, 생산성의 변화가 나타나기 전에 투자 곡선을 지워버리죠. 왜냐하면 더 이상 여기에 있지 않을 테니까 생산성이 증가하고 난 다음엔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스테디 스테이트를 찾는 게 훨씬 더 쉬워졌어요. 당연히 감가상각과 새로운 투자 곡선이 만나는 점이 바로 새로운 스테디 스테이트 되겠죠. 그래서 새로운 스테디 스테이트는 K 더블 스타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생산성이 증가한 직후에 우리가 생각하는 거시경제는 얼마만큼의 자본 스탁을 축적한 상태냐면 이만큼의 자본 스탁을 축적한 상태예요. 그래서 K 스타에서부터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스테디 스테이트는 달라졌고요.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1인당 자본 스탁이 K스타인데 이 K스타는 스테디 스테이트, 당연히 새로운 스테디 스테이트의 1인당 자본 스탁 수준인 K 더블 스타보다는 적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당연히 이쪽 방향으로 자본이 축적이 되겠죠. 혹은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K스타 수준에서는 당연히 순투자가 0보다 크죠. 그래서 자본 축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일어나냐면 순투자가 제로가 될 때까지. 언제 제로가 되냐면 이 점에서 제로가 되겠죠. 그래서 생산성이 증가한다면 당연히 1인당 자본 스탁도 증가하게 되겠죠. 이전 스테디 스테이트에서 새로운 스테디 스테이트 방향으로. 지금 제가 하는 일련의 실험들은 최초에 그게 뭐 이전의 스테디 스테이트든 아니면 완전 새로운 스테디 스테이트든 최초의 스테디 스테이트에 있었고 어떠한 변화가 나타나게 되면 뭐 새로운 스테디 스테이트로 가든가 아니면 다시 이전 스테디 스테이트로 돌아가든가. 그래서 저는 이제 스테디 스테이트에서 하나의 스테디 스테이트에서 또 다른 스테디 스테이트 사이의 변화를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실험을 조금 뭘 하고 있는 것인지 도대체 왜 하고 있는 것인지 이제 이런 생각을
고민이 좀 드신다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최초의 스테디 스테이트에 있었고 외부적인 충격으로 인해서 어떤 변화가 나타났어요. 그러면 스테디 스테이트이 달라질 수도 있고 혹은 우리의 포지션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뭐 새로운 스테디 스테이트로 이동해 갈 수도 있고 아니면 포지션의 변화가 나타났으니까 다시 이전 스테디 스테이트로 돌아가는 현상도 나타날 수 있겠죠. 여하튼 1인당 자본 스탁은 K스타에서 K 더블스타 방향으로 늘어나게 되고 K스타에서 K 더블스타 방향으로 1인당 GDP 자본 스탁이 늘어난다면 당연히 1인당 GDP도 늘어나겠죠. 근데 1인당 GDP의 변화가 좀 재밌습니다. 한번 보시죠. 왜냐하면 최초의 1인당 GDP는 여기에 있었단 말이에요. 혹은 뭐 여기 이렇게 있었어요. 그런데 생산성의 증가가 나타나면 즉각적으로 자본 스탁이 늘어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즉각적으로 1인당 GDP가 여기까지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생산함수가 위쪽으로 이동했으니까 즉각적으로 1인당 GDP의 상승이 나타나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자본 스탁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생산성의 변화가 나타난 다음에 1인당 GDP는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뭐 아니면 이쪽 방향으로 이동한다고 생각해도 괜찮고요. 뭐 정답이 있는 건 아니니까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이동한다고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생산성의 증가가 나타난 직후에 1인당 GDP가 굉장히 많이 상승할 거라는 거예요. 생산함수가 이동할 뿐만 아니라 자본 축적도 첫 해에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1인당 GDP의 증가가 꽤 크게 발생할 것이다 라고 이제 우리가 추측할 수 있겠죠.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산성의 증가는 첫 해에 그러니까 생산성의 증가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이전 스테디 스테이트에 있다가 이 시점에서 A가 펑 하고 증가한 거예요. 그렇다면 생산함수가 이동하는 효과, 그 다음에 자본 스탁이 증가하는 효과로 인해서 1인당 GDP가 굉장히 많이 이렇게 증가하겠죠. 첫 해에. 그런 다음에 이제 조금씩 증가해서 새로운 스테디 스테이트로 수렴해 갈 거예요.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생산성의 증가는 투자의 증가와 GDP의 증가를 동시에 촉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제가 그림을 지우기는 했습니다만 생산함수의 이동과 투자 곡선의 이동이 이제 동시에 나타난다는 것이 생산성 증가의 이제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중요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결과.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우리가 솔로우 성장 모형을 가지고 세상을 보려고 합니다. 이건 이제 우리가 생산 모형을 통해서 국가 간의 소득 격차를 비교하는 작업들을 했잖아요. 그래서 얼마만큼 뭐 차이나와 US를 비교하기도 했고, 그 다음에 소득 수준이 가장 높은 5개 국가와 그렇지 않은 정반대에 있는 5개 국가를 이제 비교하기도 했고, 그러니까 소득 격차 가운데 얼마만큼이 생산성 차이에서 비롯되고 얼마만큼이 1인당 자본 스탁의 차이에서 비롯되는가를 이제 우리가 4장에서 했었다면 A의 차이가 일부 있을 것이고 생산성의 차이, 그 다음에 K의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분해하는 작업을 우리가 4장에서 했었습니다. 여기에서는 솔로 성장 모형에서 이제 뭘 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사실 뭘 했냐면요. K를 다시 분해한 거예요. 그래서 생산 모형에서는 Y를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생산 모형에서 했던 것은 이제 1인당 GDP Y를 A와 K로 구분했다면, 그렇죠? 생산함수만 생각해 보신다면 A와 K로만 구분한 것이라고 한다면 솔로우 성장 모형에 와서는 우리가 어떠한 작업을 한 거냐면, 물론 상상하기 좀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만 A는 그냥 내버려 뒀고요. 이제 K를 어떻게 분해했냐면 이제 K는 S와 식을 쓰지 말고 K를 우리가 어떻게 분해했냐면 A와 S와 델타로 분해를 한 것이죠. 이렇게. 그러니까 왜 어떤 국가는 1인당 자본 스탁을 더 많이 축적할 수 있었는가? 그러니까 다 스테디 스테이트에 들어갔다고 전제했을 때, 가정을 했을 때, 그러면 스테디 스테이트에서의 1인당 자본 스탁을 결정하는 것은 SA의 델타의 2분의 3승이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S와 A에 따라서 K가 달라질 거라는 거잖아요. 그게 지금 솔로우 성장 모형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솔로우 성장 모형에서 했던 건 뭐냐면
생산 모형과는 다르게 이제는 K를 A와 S와 델타로 이제 일종의 디컴포즈를 한 거예요. 각각의 어떤 기여도 뭐 이렇게 구분을 한 것이죠. 조금 더 얘기하면 우리가 이걸 이렇게도 썼죠. 1인당 GDP로 표현했을 때는 A의 2분의 3승, 그 다음에 S의 델타의 2분의 1승이라고 썼습니다. 생산함수의 1인당 스테디 스테이트 1인당 자본 스탁을 대입해서 스테디 스테이트 1인당 GDP를 계산한 게 바로 이 표현이었었습니다. 앞에 이제 제가 했었으니까요, 오늘. 잘 생각해 보시면 결국 솔로 성장 모형에서 한 건 뭐냐면 A를 이렇게 지우고 다시 한번 써볼까요? 솔로 성장 모형에서 했던 것은 Y를 A와 S와 델타로 분해를 한 것이죠. 생산 모형은 Y를 A와 K로만 분해한 것이라고 한다면 솔로 성장 모형은 Y를 A와 S와 델타로까지 분해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K를 해체시킨 거죠. K가 어떻게 생겼는가? 제가 썼다 지웠지만 사실 K를 해체한 것과 같습니다. K를 분해한 것입니다. 더 이상 여기에는 이제 K가 나타나지 않죠. 이렇게 이제 솔로 성장 모형을 다른 측면에서도 생각해 볼 수 있고, 여기서 하려고 하는 것은 솔로 성장 모형을 이용해서 이제 세 가지 현상, 우리가 앞서 했던 것과 매우 비슷합니다. 국가 간의 자본소득 비율을 한번 비교해 보고, 그 다음에 두 국가의 1인당 GDP의 비율을 한번 계산해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컨버전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스테디 스테이트에 모든 국가들이 들어갔을 때 어떻게 될까를 먼저 우리가 볼 거예요. 지금부터는. 그 다음에 뭐 모든 국가들이 스테디 스테이트에 들어갔다고 생각할 수는 없죠. 스테디 스테이트에 들어가고 있는 상태인 국가도 있을 것이고, 스테디 스테이트로부터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를 그냥 유지하고 있는 국가들도 있을 것이고, 뭐 비교적 멀리 떨어져 있거나 혹은 가까이 근접했거나 뭐 이런 다양한 경우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수렴 컨버전스에서는 out of the steady state이 steady state 바깥에 국가들이 있다면, steady state에 아직 들어가지 못한 상태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솔로 성장 모형을 이용해서 국가들의 경제 성장을 이야기할 수 있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애매하긴 한데요. 우선 뭐 자본소득 비율을 계산하는 것만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여기 그림에 대한 설명은 제가 우리 목요일이죠. 목요일에 가서 강의실에서 말씀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솔로 성장 모형의 이제 자본소득 비율이라고 하는 것은 뭐 자본 K 대문자로 시작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1인당 자본 스탁이 아니고요. 국가 경제 전체의 자본 스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본소득 비율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 KY 비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본 산출량 비율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뭐 영어로는 캐피탈 아웃풋 레이쇼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표는 이제 캐피탈 아웃풋 레이쇼 혹은 자본 산출량 비율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대문자로 원래 표시를 하는데요. 근데 뭐 분자도 L로 나누어 주고 분모도 L로 나누어, 똑같이 분자 분모를 L로 나누어 주면 대문자 K 나누기 Y나 스몰 K 나누기 스몰 Y나 똑같으니까요. 그러니까 경제 전체의 자본 스탁 나누기 GDP라고 하는 값이나 뭐 1인당 자본 스탁 나누기 1인당 GDP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어차피 분자도 L로 나누어 주고 분모도 L로 나누어 줬으니까. 그래서 이 둘은 똑같은 지표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솔로 성장 모형에서 스테디 스테이트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었냐면 자본 축적의 운동 법칙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제가 오늘 시작할 때 이제 이러한 식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 부분을 이렇게 쓰지 않고 S 곱하기 GDP의 1인당 GDP에 S만큼을 투자한다고 했었으니까 이 부분을 이렇게 쓰지 않고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이제 Y 대신에 생산함수를 대입해서 S 곱하기 A에 K의 3분의 1승이라고 쓴 거기 때문에 원래 이렇게 쓸 수도 있을 거예요. 스테디 스테이트에서 반드시 1인당 자본 스탁은 일정할 테니까 얘는 0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스테디 스테이트에 있다고 하는 표현을 이제 Y는 Y 스타라고 제가 쓴 거고요. K는 K 스타라고 쓴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스테디 스테이트에서 1인당 투자와 감가상각이 같다는 것을 이렇게도 쓸 수 있겠죠. SY가
얘가 결국 뭐와 같은 거냐면요. A의 K스타의 3분의 1승과 같은 거예요. 이렇게도 쓸 수 있으니까 1인당 투자 감가상각이 이제 같아지는 상태가 바로 스테디 스테이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국가가 스테디 스테이트에 들어갔다고 한다면 실제로 그런지 아닌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만 이제 그렇다라고 해놓고 나서 이제 이 솔로 성장 모형을 갖다가 들이대는 거죠. 뭐 그렇게 하는 겁니다. 네. 막 그렇게 해도 되나? 괜찮습니다. 그 정도는 괜찮습니다. 뭐 그거보다 더한 것도 많이 하기 때문에 그 정도는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식을 이렇게 바꿔서 표시하고 싶은 거예요. 이제 KY 레이쇼, KY 비율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면 되겠죠. 양변을 Y로 나눠준. 여기서 한번 시작해 볼까요? 델타 K에서 출발을 하겠습니다. 양변을 Y로 나누어 주고요. 그러면 S는 델타의 KY가 될 것이고 다시 양변을 델타로 나누어 주면 그러면 S 나누기 델타는 KY가 되겠죠. 스테디 스테이트에서. 그래서 스테디 스테이트에서의 자본 소득 비율, 뭐 캐피탈 아웃풋 레이쇼라고 하는 것은 솔로 성장 모형에 따르면 이건 투자율 나누기 감가상각이 된다는 거예요. 이건 이제 어디에서 온 거냐면 이 솔로 성장 모형으로부터 온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모형을 이용한다면 솔로 성장 모형이 아니라 뭐 전혀 다른 어떤 모형을 사용한다면 자본 소득 비율을 다르게 표현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는 스테디 스테이트에서 솔로 성장 모형을 우리가 채택했으니까 자본 소득 비율은 투자율 나누기 감가상각과 같아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은 국가별로 자본소득 비율에 대한 데이터를 우리가 구할 수 있어요. 뭐 특정 시점에서의 자본소득 비율, 캐피탈 측정할 수 있잖아요. 제가 전에 다 보여드렸습니다. 강의실에서 이제 Y도 다 이제 측정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KY 레이쇼를 다 계산할 수 있어요. 국가별로. 근데 이제 문제는 특정한 한 시점에서 계산할 것이냐 아니면 뭐 한 지난 30년, 40년 동안의 평균 값을 쓸 것이냐 뭐 그 정도의 차이겠죠. 뭐 일단 그건 그렇고 우리는 KY 레이쇼라고 하는 값을 실제로 데이터에서 뽑아낼 수 있어요. 그다음에 또 하나 각 국가별로 투자율과 감가상각에 대한 데이터도 우리가 뽑아낼 수 있어요. 다 데이터가 있습니다. 투자율에 대한 데이터 다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해보고 싶은 건 뭐냐면 솔로 성장 모형에 따르면 자본소득 비율이 투자율 나누기 감가상각률과 같다는 거잖아요. 감가상각률은 국가마다 크게 차이가 없을 테니까 이제 우리가 여기서 추측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완벽하게 자본소득 비율이 투자율과 같지는 않겠지만 KY 레이쇼가 정확히 S 나누기 델타와 같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로 거시경제에는 이 자본 산출량 비율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막 외부적인 충격도 많고 뭐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모든 일련의 사건들이 지난 30년 동안 이렇게 다 묻어 있지 않겠어요? 이 데이터에 다 묻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로 성장 모형에 따르면 이렇다는 것이지 실제로 데이터에서 아주 깔끔하게 이 두 개의 값이 같아질 거라고 예상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솔로 성장 모형이 맞다고 하더라도 모든 국가들의 모든 거시 경제에는 외부적인 충격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고 싶은 작업은 바로 이거예요. KY라고 하는 이 비율과 S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면 안 되겠죠. 다시 말해서 어떤 국가의 투자율이 높다면 그렇다면 그 국가의 자본 산출량 비율도 높아야 될 거예요. 우리가 그건 얘기할 수 있겠죠. 이게 반대 방향으로 가면 그건 말이 안 될 거고 솔로 성장 모형이 만일 맞다면 그렇다면 투자율이 높은 국가들일수록 자본 산출량 비율도 높을 것이다. 혹은 자본 산출량 비율이 높다면 투자율이 높을 것이다. 이 둘 사이에 양의 상관관계, 같은 방향으로의 어떤 그 움직임이 실제 데이터에서 관찰이 돼야 되겠죠. 예. 이어지는 이야기는 강의실에서 목요일에 강의실에서 마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